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이 좋았죠? 오늘이 9월 셋째 날인데 3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이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3% 상승해서 거의 2400포인트까지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0.85% 상승해서 874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 3.68% 상승해서 56,400원에 마무리되었고, SK하이닉스는 4% 이상의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78,7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갭상승으로 출발하면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잘 지켜주면서 마무리된 부분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어제는 조금 쉬어갔던 하루였지만 오늘 3.5%의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76만 8천원으로 이제는 80만원을 바라보는 가격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조금은 쉬어갔던 하루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지난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소폭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고,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오늘도 매도세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4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나왔지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어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달리 소폭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나왔지만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죠. 여기 우측을 보시면 금융,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다 골고루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서 LG화학의 매수 패턴을 보시면 기관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매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이 많이 매집을 했고 그로 인해서 3.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양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래도 오늘 하락폭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큰 의미부여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카카오게임즈 일반 청약이 마무리되었죠. 무려 기관보다 경쟁률이 높이 나왔는데 경쟁률만 1524대 1,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증거금은 58조가 몰렸죠. 지금 58조라는 수치는 그동안 상장되었던 기업들의 증거금 중에서 가장 많이 몰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상장되었던 SK바이오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30조 원이 몰렸었는데 지금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SK바이오팜의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금들이 몰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사를 보시면 지금 이 경쟁률만 놓고 계산해보면 1억을 청약 증거금으로 맡기게 되면 5주 정도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공모가가 24,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죠. 그리고 경쟁률이 1524대 1이에요. 또 청약 증거금률은 통상적으로 50%이기 때문에 나누기 1을 해주면 1,800만원이 있어야지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어요. 1억에서 1,800만원을 나눠주면 5.5주, 즉 5주, 6주, 1억이 있으면 5주 혹은 6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청약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조금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평균적으로 내가 1억을 맡겼을 때 5주, 6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두 번째는 오늘 LG화학 전지사업 부분에 대해서 물적 분할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비교적 상승이 크게 나왔죠.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며칠 전에는 미국 IBM사의 CPU 위탁 생산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전문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GPU를 수탁 생산했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GPU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나와 있죠. 그래픽 처리 장치거든요.
기존에는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를 TSMC에 맡겼는데 이번에는 특정 모델을 삼성전자에게 맡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픽 처리 장치 최강자로 불리고 있고 최근에 인텔을 제치고 미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1위 자리로 올라서 화제가 되었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IBM의 CPU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 모두 다 비메모리 반도체로 속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TSMC를 잡기 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IBM의 CPU라든지 엔비디아의 GPU 이런 위탁 생산들이 늘어날수록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의 점유율도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2030년에 TSMC를 따라잡겠다 이런 선언을 했죠. 정말로 따라잡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신호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GPU 수탁 생산 이런 자료가 발표가 되었고 좋은 상승이 나왔다면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왜 상승이 나올까요? SK하이닉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상승이 나올까요? 저는 두 번째 이유가 오늘 상승의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 3%의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고점을 다시 돌파했어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3위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약 4.5%의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게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번째 원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참고로 미국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50% 이상 더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했어요. 몇몇 업체들의 목표가를 한번 살펴보면 73,300원을 제시한 업체도 있고 또 어떤 증권가는 82,000원까지도 제시를 했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망을 하고 상향 조정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참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료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수소차 소부장 기업들을 보여드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순서는 중요도와 상관이 없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기업 말고도 다양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부장 기업이란 말은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개 기업의 협력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LG화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LG화학 이르면 연내 분할. 이게 어떤 말이냐면 LG화학은 크게 사업 구분이 5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가 석유화학, 그리고 전지사업 부분, 2차 전지 쪽이죠. 세 번째가 첨단 소재, 네 번째가 생명과학, 다섯 번째가 공통 및 기타.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 보시는 전지사업 부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부분, 이쪽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분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자료가 발표가 되었어요. 사실 전지사업 부분을 따로 떼어내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난해 말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지난해 당시에는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확신도도 떨어졌고 수익에 대한 의문증도 있었기 때문에 논의 끝에 연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2분기에 전지사업 부분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었죠. 그래서 전지사업 부분을 따로 분사시켜서 역량을 쏟아붓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지금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실적 전망을 한번 보시면 그동안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에서 매번 적자를 냈던 부분인데 올해 2분기에 본격적으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었거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LG화학 측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만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전지사업 부분이 분사를 해서 따로 신설 기업으로 상장이 된다면 주가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예시로 솔브레인 지난 8월 6일날 재상장을 했었는데 인적 분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첫날에 상한가를 갔죠. 물론 분할 상장 절차 때문에 상당 부분 주식 거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승의 폭은 더 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목할 점은 분할 상장이라는 것은
경영의 효율성과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런 포석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로 여기 나와 있죠. 인적 분리되었어요. 인적 분할이란 말은 존속 회사하고 서로 다른 회사로 분할하겠다. 이런 의미이고 앞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이라고 했죠.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존속 회사의 100% 자회사가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지사업 부분이 새로운 사명으로 LG화학의 100% 자회사로 설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구간도 적립식으로 수량을 모아가기에는 정말 좋은 구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난번처럼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더 이상 떨어질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항상 접근을 하신다면 큰 빛을 볼 수 있는 시점은 반드시 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런 생각으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스스로 고점을 판단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켜볼 점은 추세가 꺾이는지 이 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꺾이지 않았다면 홀딩하는 전략이 맞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좀 과거로 돌려볼게요. 이때 40만원 아래에서 매집한 분들이라면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비교적 박스권이고 상승하지 않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고점이 아니라 내 발 아래란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고점을 판단하지 말고 이 흐름이 꺾이느냐 꺾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